가장 저를 화나게 했던 뉴스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화나게 했죠. 일본이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를 이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6월 1일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몇 월 며칠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줬어요. 답변 안 주니까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이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더 열을 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열을 내냐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한 일본인들의 기업을 강제 매각하겠다. 또 요거를 8월 4일부터 미쓰비시 이런 데죠. 신일철주금 이런 데 일본 제철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겠다 그랬더니 이 수출 규제를 풀라는 거에는 답을 안 하더니 저 자산 매각에는 엄청 빠르게 답을 하면서 무려 2자릿수 보복을 준비한다. 뭘 또 많이 준비해. 뭘 2자릿수까지. 그러면서 너희는 골로 갔다 이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한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WTO에 이걸 제소하겠다 그러고 있고 자 이쯤에서 사실은 저희 대신에 한마디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점잖은 민족이니까 어디 그 나라와 나라에서 너무 그런 좀 없는 그 수사는 할 수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나가는데 빠꾸 없는 나라가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빠꾸 없죠. 장난치냐 이러면서 오만성의 발로다. 어려운 단어긴 한데 뭐 대충 뻘소리의 발로 오망성의 발로다 이러면서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북한이 했으니까 절대 그 일본 분들 저는 뭐 일본 분들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서로 프렌드 나쁜 놈들은 절대 하여튼 뭐라 그랬냐면은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망동이다. 간특하고 오만무례한 무리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또 과거사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떠벌리는가 하면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생떼를 쓰는 등 오만무례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한 말 아니죠. 빠꾸 없는 옆 아저씨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 전에 일본 방위상 우리로 치면은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나 방위상이 자기네들 뭐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요 뒤에 은근슬쩍 아니지 얘는 맨날 우길기는 느니까 자기네 깃발과 여기다가 요걸 넣었어요. 마치 실수인 것처럼 우리나라 조금 항의하고 말았는데 역시 빠꾸 없는 옆나라는 광기가 극도로 치달르고 있다. 하여튼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도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얘들이 한반도 지도사실 노출을 침략과 전쟁에 환장한 전범국의 반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섬나라 족속들의 재침 야망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 이 나라는 근데 원래 그래. 원래 통쾌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빠꾸 없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무슨 뭐 아베 같으면은 그래도 옆나라 대표잖아요. 뭐 수상 이 정도 되는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대통령급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베의 악한 흉심 심지어 현실 분간 못하는 정치 난쟁이. 야, 좀 너무하잖아, 그래도. 한나라 대표인데, 이거 좀, 뭐, 하여튼 그래요. 날강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만방자, 뭐, 이런 거는 되게 약한 표현이고. 근데 이 나라는, 뭐, 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쟤네가 무슨 소리 하건 아무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몇 개 찾아보면은, 정말 나라가 저런 소리를 했을까라는 싶은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열도를 바닷속에 쳐넣겠다는 북한의 무려 공식 성명입니다. 뭔 나라가 이거를 공식으로 바닷속에 쳐넣겠다고,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이게 뭐라 그러자 면은 뭐 핵폭탄으로 바닷속에 쳐다보 졸렬한 뭐 보잘것없는 격앙된 목소리 단단한 본 때린다. 형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나라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일본 형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빠꾸 없어요. 일본이 약하거나 만만해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닌 게 왜냐면은 지난번에 럼프 형한테도 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이 샌드 메일을 눌러서 럼프 형이 뭐가 왔네 하고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 메일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김정은 아저씨 성명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일단 여기서부터 정말 빠꾸 없다는 거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망탕 내뱉는다.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냈다. 메일 열었는데 내 친구가 이걸 보냈어도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손을 봐줘야 되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 법이다. 이거 공식 성명입니다. 트럼프 아저씨한테 권고하겠다. 상대를 봐가며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말할 때는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말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신병적 광태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 미국의 늘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러다스릴까. 더 읽다가는 내가 이거 정지당하겠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 I love you world, I love America, I love 재팬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I love Korea. 저는 헤이트를 싫어해요. 아직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빠꾸 없는 나라니까 저러고 있고. 자, 그럼 트럼프는 뭐 하고 계시냐? 트럼프 형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조 바이든 아저씨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대선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조 바이든 아저씨도 아니죠. 조 바이든 할아버지께서는 무려 1942년생이고요. 트럼프 할아버지는 1946년생입니다. 이게 잠깐만. 42년생이면 이게 몇 살이요? 2, 3, 4, 5, 6, 7, 8, 9, 10. 79세! 이거 올해 말에 해서 내년에 대통령 아니요? 80세. 잠깐만. 야, 80세면 건강 거동이 잠깐만. 이거 뭐 노인 비하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80세시면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트럼프 형도 만만치 않죠. 46년생이니까 76세에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치면은 75세 되겠죠. 두 분 다 백인, 고령, 그리고 남자 요 특징이 있죠. 현재 미국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트럼프 형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NN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트럼프 재선이 어렵다. 제가 이 소리를 정확히 4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획기적인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없으면 트럼프 당선 어렵다는 거를 정확히 4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다시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샤이샤이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CNN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바이든이 이긴다. 에이 야, 우리를 치면은 CNN은 민주당이 걔네가 좌파인가? 하여튼 이거 뭐야? 그쪽인가? 친민주당 그건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패배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년 전에 요 소리 들었다가 우리 모두 기절했어요. 그때 왜 기절했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순간에 나라 망했다 해갖고 S&P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날 당일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당일날 다 그런 줄 알고 숏을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역이었으니까 요런 거 민감하게 반응했죠. 어이쿠 왔구나 당선이고 뭐고 나발이고 나도 때려야지 하고 때렸다가 그 다음에 불꽃같이 올리는데 모두 기절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뭘 믿으면 안 돼.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될 리는 없는데 만약에 되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게 그 약간 아웃 오브 마인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니까 주식이 빠져요. 그래서 숏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 우리 보통 트레이딩 본부에 모여서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나리오 1 만에 하나 그때 힐러리 당선 시 별 변함 없고 뭐 주식은 갈 길 갈 거고 뭐 시나리오 2 잘 없겠지만 정말 트럼프 아저씨가 되면은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대응해서 이 숏을 때려서 먹고 나오자 이딴 시나리오를 썼다가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이 때릴 때는 밀렸다가 이걸 불꽃같이 들고 올리는데 모두 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잠깐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형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저와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럼 트럼프 형은 요즘 뭐 하고 있냐? 바빠요. 뭐 때문에 시위를 진압하느라 미국은 현재 뭐 무릎 꿇기 닐링이라 그러죠. 그 뭐냐 뭐 블랙 립스 매터인가 해서 무릎 꿇기 그 인종차별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군대를 투입하려고 했다가 또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심지어 국방장관이 공개에 반발을 했어요. 이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잘릴 텐데. 대통령이 뭐라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장난하냐 이런 대단히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또 트럼프 아저씨가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좌파고 테러 조직이고 이념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다가 뭐 백악관으로 가자 뭐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대가 진압을 시도하니까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지하 벙커로 잠깐 후퇴했습니다. 벙커 안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있으니까 이거를 보던 우리 바이든 형님이 때는 이때다라고 한 말씀 하셨어요. 벙커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백악관 진입을 시도하니까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쫄았냐 이러면서 나와라 이래갖고 그 한동안 설왕설래했던 그러니까 뭐 이 재택근무다 뭐 이런 농담도 많이 돌았는데 하여튼 자 나와서 그럼 트럼프 형이 첫 말을 한 게 뭐였냐면은 성조기 앞에 닐링이라 그러죠. 요즘에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무릎 꿇는 걸 많이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뭐 위대한 성조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옆 나라에 있던 총리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전 예고 없이 뛰어들어서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무릎 꿇는 퍼포먼스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럼프 형은 뭐 저 정도면 거의 동네의 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와중에 럼프 형은 또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가슴 떨리는 제안을 했죠. 아 요거 때문에 잠깐 심쿵심쿵 했습니다. G7에다가 4개국을 더한 G11 만들겠다! 아 지금까지는 G7이 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회의를 했는데 친구들이여 힘을 줘 하면서 한국, 호주, 러시아? 러시아는 요거 빼고 들어가면은 욕을 먹을 테니까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넣어서 한마디로 G11을 만들겠다. 왜? 당연히 차이나하고 싸워야 되니까 차이나를 쏙 뺀 11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한테도 전화를 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도 thank you very much. 이거는 옵저버가 아닌 정식 멤버다. 될까? 정식 멤버고 우리나라 청와대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세계의 리더국이 된다는 의미다. 기꺼이 응하겠다.
오호, 그러면서 보면은 세계 외교 질서가 드디어 낡아 빠진 자기들만 모인 G7 체제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이 된다.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된다. 좋구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가슴이 뿌듯뿌듯 태우는데, 자, 그러면 옛날에 봤던 차트를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GDP예요. 국가별 명목 GDP 쫙 순서인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G7은 앞에서부터 자른 거죠. 미국, 자, 중국은 당연히 안 껴주고요. 미국이 중국은 저리가 해서 아예 안 껴줬고, 일본, 독일, 인도는 그 GDP는 높은데 인구가 많아서 1인당 GDP가 안 되니까 뺐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다, 브라질도 너 인구빨 아니냐 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옛날에 G8이었어요. 러시아는 저기 어디냐,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홀라당 하니까 잘랐어요. 잘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곧 넥스트가 대한민국인데 이 치사한 것들이 옛날에 G8이었잖아요. G8에서 러시아를 홀라당 자르면은, 아니 이거 앞에 그 무효되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G8까지 하면은 딱 요렇게 잘라서 우리나라가 그 넥스트였는데, 이 치사한 것들이 G7으로 만들었어요. 이 양심 어디 갔어 진짜. G8이면 딱 러시아 빠지면 딱 그 자리인데, 아 이게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으면 됐는데, 바로 캐나다는 우리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영국, 캐나다, 미국은 이게 다른 나라인지 같은 나라인지 다른 나라긴 하죠. 하여튼 헷갈릴 정도로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혼나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여기 캐나다 들어왔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면 G8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들 맘대로 줄여서 G7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만약에 북한 인구가 얼마 됩니까? 2,500만 됩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분단이 안 되고 한 나라였다고 치면 대충 3천만 치고, 지금 한 2천 몇백만이겠지만 좀 많이 늘었을 테니까,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쳐서 만약에 예전에 분단이 안 돼서 8천만으로 가정하면 지금 5천만이니까 3천만 는 거죠. 60%가 늘면 16에서 60%면은 10 정도 늘은 거죠. 그럼 우리가 GDP가 25에서 26이 될 수 있으면 여기에요. 와, 씨. 꿈을 꾸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옛날에 분단이 안 되고 지금 그 인구 8천만으로 지금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면은 우리는 영국, 프랑스와 빠까빠까 뜨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이탈리아는 살포시 넘었어요. 25에서 26 사이니까 대충 여기서 멱살 잡고 빠까빠까 뜰 수 있었는데, 잠깐만. 하필 거기서 그게, 씨, 1,000만만 더 줬어도 여기 어디 들어갔는데, 물론 1인당 GDP가 유지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으니까 돌리면은 그 정도였는데, 참 그래갖고 안타깝게 하필 또 여기서 잘렸어, G8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 브릭스는 뭐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쥐들끼리 다 해먹으니까 세상에 뭐 쥐들 친한 나라만 뭐 G7이네 G8 하나 해서 하니까 빠진 나라들이, 자, 여기 빠졌죠. 자, 여기 빠졌죠. 여기 빠졌죠. 여기 잘렸죠. 빠지고 잘린 나라들이, 여기 사우스는 아프리카에다 하나 껴준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남아공 하나 껴준 거고요. 열받는다고 모인 게 브릭스죠. 여기 열받는다고. 니들이 뭔데?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 중에 쥐들만 모아놓은 뭐 어쩌겠어 하고 모인 게 이제 브릭스입니다. 삔또 상가대들이 모인 게 브릭스인데, 야, 브릭스는 또 되게 웃긴 게, 아니 BRIC KS에도 되잖아. 원래 브릭스 단어가 이게 아니냐? 대한민국까지 코레아까지 넣어야지. 뭐 쥐들이 뭔데 우리를 빼 또 여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왜 여기서 잘라 여기서. 볼 때마다 열받네. 아니 BRIC K잖아, K. 뭐 지네 맘대로 CS요. 영어 단어도 몰라. 이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단어도 어감도 좋고. 왜 다들 거기서 자르냐? G8도 여기서 자르더니 브릭스는 여기서 잘라요. 나 씨. 그래갖고 우리도 뭐 어디 낄 게 없냐라고 해서 봤더니 있긴 있었습니다. G20이라고. 이거는 반상회예요. 반상회. 다 껴졌습니다. 반상회. 1위부터 에라 주르르 껴졌는데, 물론 여기 못 들어간 나라 하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억울한 나라 하나 있어요. 자, 스페인이죠. 여기 스페인은 하필이면 위에 코레아가 있는 것도 거시기해서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갔는데, G20에서도 미움받아서 못 들어갔어요. 얘는 아마 큰 물음표를 띄우고 있을 겁니다. 나는 뭔가라는 물음표를 띄우고 있어요. G20 못 들어간 나라예요. 이렇게 말하면 스페인 분들이 싫어하게, I love 스페인, I love 바르셀로나, 메시 넘버원. 자, 하여튼 여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G11은 뭐냐? 중국은 당연히 미국이 싫어하니까 여긴 안 끼고요. 자, 이 중에서 인도 끼겠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브라질은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드나 보죠. 하여튼 뺐어요. 왜 러시아, 대한민국, 또 희한하게 스페인은 안 낍니다. 왕따야, 왕따. 하여튼 뺐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호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는 여기 4개가 다 안 껴, 보고 있으면. 그런 이유가 사실 있긴 있어요. 얘네들이 보기에 스페인이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좀 그래요. 이 앞에 있는 소위 말해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이 보기에 스페인은 위치가 애매해. 잘 사는데 선진국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좀 개도국이면 좀 봐줄 텐데 개도국도 아니야. 조금 애매한 회색 위치에 있어요.
게다가 스페인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니 근데 스페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억울하지. 야 여기 G7 여기서 끊고 브릭스도 여기서 끊고 BRIC KS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스페인이 옛날부터 이런 거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G20에 우리도 좀. 이게 자기네들도 이상한 거지. 왜 스페인은 초청받지 못했는가? 그 당시엔 세계 또 등수도 높았어. 파리까지 갔나 보네. 아니 브라질도 가는 마당에 우리는 뭔가 그 심지어 껴만 달라. 옵저버로라도 들어가겠다. 근데 안 껴줬습니다. 왜 안 껴줬냐? 뭐 기사에 따르면은 타이밍을 놓쳤다. 왜냐면 옛날에는 스페인 내전 그때 파시스트 정권하고 사람들 막 억압하던 그 이미지 그 뭐예요? 그 눈을 손에다가 붙여갖고 여기 만들던 옛날에 슈카 영상 보세요. 동심 파괴하던 영화를 만들던 바로 그때가 스페인 내전이죠. 그때 당시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신국을 하기에 너무 발전했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또 발전이 안 됐고 회색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적으로 또 스스로도 말이 많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실패다. 총리는 어떻게든 들어가겠다. 다른데 일단 미국과 이라크전에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그동안에 G7과 브릭스에서 느꼈던 그 억울함을 이 기회에 풀자. 우리 대통령께서는 비로소 우리는 원래 이 정도면은 솔직히 선진국이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선진국인가? 여기서 나라가 한 12위면은 선진국 아이가? 이 정도면? 아닌가? 12위면 됐지. 이거 뭐 어떻게 가라고 위로. 또 물론 인구가 조금 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은 딱 위치가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되면은 그 만족을 하겠다. 여기 사이 브라질과 캐나다 정도. 왜냐하면은 그럼 바로 G7이에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욕심을 조금만 더 부리자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 킹탈리아 조금 위가 안 될까 요 정도. 킹탈리아 애들은 너무 뭐 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킹탈리아를 사뿐히 지려밟는 위치가 딱 여기. 딱 여기. 한 22에서 한 23 정도. 자,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열심히 낳아주셔야겠죠. 우리가 인구가 6천만 정도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6천. 자, 지난번에 제가 청약 점수도 얘기 드렸어요. 청약 점수가 여러분들이 부양가족이 없으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점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약 점수도 하고 이탈리아 위로 가기 위해서 그때 보여드렸죠. 4명 정도면 가능해요. 저 강남 청약 4명 정도를 열심히 그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4명, 5명이면은 만점도 가능했습니다. 만점도. 자, 하여튼 이런 제안을 하니까 어떤 나라들은 불편해하고 있어요. 왜냐? 유럽 같은 데는 아니 너희 러시아를 왜 끼냐?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 안 좋겠니? 얼마 전에 쳐들어왔죠. 크림반도 쳐들어와서 후루룩 짭짭하고 거기다가 탱크 놓고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건 내꺼. 이스 마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철장 가둬놓고 탱크 주둔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다시 들어온다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고 러시아가 포함되는데 반대를 한다. 뭐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좋아 나 들어가는 거 좋은데 G7인지 G11이 들어갈까 내 편이 없어요. 내 편이.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중국 왜 빼냐. 중국도 넣어라. 그럼 미국이 그렇겠죠. 미쳤냐. 이 나라하고 좀 뭐 하기 위해서 G11을 만들랬더니 새로 들어오는 놈이 중국을 넣으라 그러면은 그럼 네가 나가야겠죠. 될 턱이 없지만 어쨌건 친구 없으니까 내 친구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나 갑자기 불끈불끈 하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꼬레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왜냐면 아시아 유일 국가였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옆에 있는 확성기를 여기다 주고 입에 딱 대게 한 다음에 자,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은 뭐 공식 성명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뭐이씨 어쩌고 저쩌고 야이씨 뭐 이런 게 뭐 나오겠죠. 이렇게 너가 뭐이씨 침몰 뭐이씨 뭐 이렇게 되면 형 괜찮다 거기까지 그러면 닥쳐 이러고 또 한마디 또 하고 여기에다가 그 확성기를 줘야 돼. 우리는 너무 신사기 때문에 선비의 나라잖아요. 이렇게 점잖은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확성기를 그 여기다가 좀 주고 싶은데 뭐 그럼 우리는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본이 뭐 트럼프의 한 방 먹었다 뭐 이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즘 속된 표현으로 국뽕이라 그러죠. 굉장히 우리의 기분 좋은 뉴스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원국가 만장일치. 러시아는 뭐 유럽이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만장일치라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저펜이라는 나라는 우리 편이 아니고 저펜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북한에다가 이 확성기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편을 해서 사이좋게 지내도 시원찮은 바닥에 그 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돼서, 사실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은 G8인데 꼭 돼서 자타공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밑밥을 살짝 깔아두면은, 경제지표 몇 개 보여드리면은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5월달에 다 보셨죠? 고용이 증가했어요. 미국 얘기예요. 이게 고용이 증가가 얼마나 깜짝이었냐면은, 예상은 얼마였냐면은 마이너스 83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값이 얼마로 나왔냐면은 플러스 250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 싶어요. 여기 애널리스트들은 뭘로 예측해?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 이게 부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2천만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천만에서 마이너스 833만으로 조금 줄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천만에서 바로 플러스 250만으로 넘어가서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었는데, 저게 갑자기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미국 S&P가, 미국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와, 이때 고점 논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점이고 나발이고 거의 장중에 3%가 올라가더니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 이거 들어갔던 형님들, 제가 그때 뭐 야수의 심장 어쩌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와, 물론 괴리율 높게 들어간 분들은 아직도 본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괴리율 상품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도 본전 아닌 분 계시죠? 가슴 아프게 ETN 같은 경우에 이거 아마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내 수익이 마이너스냐? 왜냐하면 가격을 여기에 사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상품을 왜 여기에서 샀냐? 형이 그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있는 걸 하면 안 됐는데, 더 갈 수 있으니까. 아직 더 갈 수 있죠.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멀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들어갔던 우리 개미 형님들 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시장이 환호를 했고, 트럼프 형은 뭐라 그랬냐면은, 재선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재선을 어떻게 하고 싶다? V자 아니죠. 로켓 반등, 쿠팡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로켓 반등으로. 또 새로운 단어는 봤네. 이 로켓 반등, 저 경제신문 한 10년 봤지만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경제 로켓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난 목요일날 항공주들이 미쳤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무려 40%가 올랐고요. 그 다음날 10%가 더 올랐어요. 항공주들이, 왜냐면 저렇게 되면서 제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로 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대한 이거 레포트에 나온 건데요. 리서치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얼마로 잡았었냐? 얼마 전까지 1달러였습니다. 1달러. 한마디로 망하지 않냐는 기업이었는데 무려 41%가 올랐어요. 이 레포트 쓴 분 아마 지금 레포트 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 기사 삭제 안 되나요? 이거 부탁을 하고 있을 텐데, 레포트는 틀릴 수 있으니까. 예상은 못 틀릴 수 있죠. 지금 뭐 여름 항공편을 확대해야겠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아직 빠진 거에 비하면 멀었습니다. 여기다가 10불 근처에 있다가 이번에 18불까지 올라온 거고, 아직 멀었는데, 그리고 뭐 버핏형 여러분들도 얘기하는데, 버핏형이 다 팔았잖아요. 항공주 다 팔으니까 우리 트럼프 형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거기서 또 그래서 우쭐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또 살짝 놀렸어요. 매도는 실수 아니냐? 내가 대통령인데 왜 그런 걸 팔어? 갖고 있으면은 다 올려주는데. 그래서 나는 그를 매우 존경하지만 실수다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국 주식이 저렇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와, 이게 실화냐, 화끈하게 불타오른. 야, 올해는 정말 화끈한 것 같아. 제가 3월 달에만 해도 화끈하게 말아먹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봤거든요. 화끈하게 말아서 1400을 가는 걸 보더니 불과 2달 뒤에 화끈하게 불타오른이라는 단어를, 야, 진짜 이럴 줄 아무도 몰랐죠. 세상에. 말아먹은이라는 단어를 2달 전에 봤는데 불타오른이라는 단어를 2달 만에 보는, 이런 역사에 남을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을 보여준 한 해인데, 거래 대금이 역대 최대를 뚫었어요. 야, 혹시 2달 뒤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얼마나 불타올랐으면 화끈하게 불타오른, 거래대금이 얼마였냐? 16조 8천억. 와, 역대 최대. 종전 기록도 엊그제였어요. 엊그제 5월 28일인데 14조였거든요. 그거를 불과 며칠 만에 2조를 넘겼어요. 16조 8천억. 코스닥을 합치면 코스닥도 무려 12조를 거래했어요. 거래대금이 28조 원. 대단하다 진짜. 와, 거래대금 역대 최대. 뭐 코스피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화인가 싶죠. 여기까지 올랐어요. 이미 연초가 왔습니다. 연초. 뭐 코로나로 빠진다 어쩐다는 게 여기에요. 거기를 훌쩍 넘었어요. 코로나 여파하고 나발이고 지금 여기 있어요. 이제 이 올해가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여기에만 왔을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신문 기사에도 그렇고 유튜브를 돌아다녀도 그렇고 다 저도 뭐 불안했죠. 다들 불안하고 다들 이렇게 빠진다고 보니까 이게 올라가죠. 이게 참 신기하긴 한데, 주식시장에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시장이라는 걸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주시장은 항상 빠질 이유가 한 100가 정도 되니까 지금도 빠질 이유가 한 100가 정도 되잖아요. 한 200까지 되겠다. 지금은 주식이 빠질 이유가 한 200까지쯤 되는데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움직이지 않더라. 자, 그런데 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벌써 어깨를 푼 형들이 계신다. 저는 처음에 거래대금 최대라 그러길래 형들이 다시 한번 어깨를 매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죠. 벌써 어깨를 풀었어. 아니 말을 하고 가라. 말을 하고 1조 3천억. 와, 금액 기준 역대 4위 매도입니다. 누구야? 어느 분입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은행주,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야, 아직 60층 아직 안 왔는데. 어쨌건 그 형들은 웬만하면 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저런 이익을 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 6월 3일을 기념하자 화끈한 승리다. 63절이다. 좀 더 가면 안 될까? 잠깐만. 60층에 사람이 있는데. 아직 54,500원인데. 무슨 63절이야. 형,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어깨를 조금 더 걸고 먼저 푸지 마시고요. 무슨 벌써 63절이야.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83절로 하죠. 83절. 2달만 가자. 83절. 좋다. 자, 83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3절 말고. 여기 동그라미 조금만 더 그리면 돼요. 금방 오죠. 좋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형들 정말 빠른 것 같아. 이제 손 텁니다. 이거 뭐야? 진짜야? 개미는 위대했다. 그래? 치킨값이라도 벌어 만족이다. 아직은 안 되는데. 결국엔 먹었다 해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 개미 형들이 우리가 많이 산 종목을 보면은 다 올랐죠?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안 오른 종목이.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던 분은 저가 기준이죠. 저가 기준으로 투자했던 분은 삼성 SDI 100% 올랐어. 자, 2배. 대형주만 보면. 대단하다, 2배. 와, 카카오는 86%고요. SDI가 1등, 2등이 카카오, 3등이 무려 현대차. 물론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64%. 삼전은 뒤에서 2등이요. 뒤에서 1등은 아모레퍼시픽. 6%.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한 분 빼고는 전부 다 굉장한 성과를 거뒀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는 올해 고점을 넘겼잖아요. 코스닥도 700을 넘겼으니까 올해 고점 근처로 나스닥은 올해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하이예요. 올해의 고점이 아닙니다. 미국은 역사의 고점이 역사의 고점. 우리는 700 넘겼다고 연초에 이렇게 했다가 요거 넘겼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얘네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걸 넘겼어. 미친 나라. 사상 최고치.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이게 여기 있어. 코로나로 빠진 게 요거예요. 요거에서 요거 갔다가 9,615. 좀 있으면 아마 신문기사에 만약에 요 추세를 좀만 이어가면은 10,000 나올 겁니다. 나스닥 10,000. 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예요. 나스닥 10,000이 2010년에 나스닥이 2,000이었어요. 2010년도에 2,000이었어요. 2,000. 10년 사이에 만약에 10,000을 찍으면 5배 오른 겁니다. 아무거나 사도 5배. 10년 동안 5배를 못 먹은 주식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배 먹었다. 형, 여기다 내가 1억을 넣었더니 2020년 3억 됐다. 잘했지. 그럼 잘했긴 뭘 잘했어. 못한 거죠. 남들은 기본이 5억이에요. 3억 먹으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3배면은 못한 거죠. 어떻게 찍어도 그런 걸 찍니?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3배밖에 못 먹었다고. 타박을 먹는 거죠. 원숭이가 찍어도 너보다 잘 찍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원숭이가 찍으면 평균값일 텐데 5배인데 원숭이보다 못한 놈이 3배입니다. 뭘 찍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0년 이후에 3배를 못 먹었으면 그 멍키 수준이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 왜 그렇게 주식이 투자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는지 알 수 있고, 물론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성공했죠. 왜냐면은 연초에 봤던 뉴스들 국내외 안 가리고 샀다. 심지어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산 게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 많이 산 게 프로시어즈 울트라 프로 QQQ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스닥 ETF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에 레버러지거든요. 와, 진짜야? 나스닥 ETF 레버러지를 우리나라가 얼마에 샀냐면은 물론 순매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산 게 3조였어요. 3조. 3배 추종. 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축하드립니다. 지금 나스닥이 어디에 샀어도 먹었어요. 히스토리컬 하이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저렇게 올라가지만 물론 이유는 많겠죠.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나라가 베팅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쌈기아 추격이 35조 나왔거든요. 35조. 그래서 올해만 1, 2, 3차 합쳐서 60조예요. 제가 보통 들었던 추경은 10조였어요. 보통 제 건전한 상식으로는 추경한다로 한 10조. 역대 최대 추경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대 추경 그러면 20조 이런 정도 얘기했거든요. 보통은 추경은 웬만하면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해 아직 안 끝났어요. 올해 6월 달인데 60조 지금 나왔습니다. 합쳐서 60조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현재 베팅을, 조금 있다가 대통령 아저씨의, 대통령 아저씨라면 혼나지. 대통령님의 대통령님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님? 아저씨? 우리나라 존댓말은 어려워. 하여튼 우리 나라가 베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